지방선거의 가장 핵심 격전지 어딥니까? 네, 서울시입니다. 연일 지금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안철수 의원의 직접 출마설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고요. 정몽준 의원의 출마설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철수 신당이 모든 17개 광역단체장에 후보를 내겠다 선언했습니다. 이거 잘한 것 같은데 이거 선언한 거는? 잘했어요. 잘했죠? 어제 제주도죠? 역시 윤여준 의장이 간 다음에 많이 바뀌고 있어요. 흔히 우리 정치판에 선수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네. 윤여준 의장이 선수는 선수예요. 선수죠. 선수인 게 프로죠, 프로. 프로죠. 그러니까 프로 선수. 사실 뭐 지난해 연말에 네. 안철수 의원에서 새정치 만들어 놓고 막 갑론을박이 내부적으로 심각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네. 한쪽에서는 빨리 당을 만들어서 가자. 한쪽에서는 아니다. 2단계로 이번 6.4 지방선거는 그저 뭐 이렇게 새정치로 네. 돌파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본격적인 창당을 하자. 갑론을박이 심했는데 윤여준 전 장관, 윤여준 의장이 합류하면서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쾌도난마식으로 정리한 것 같아요. 아, 쾌도난마. 그때 좋은 표현이 그게 쾌도난마예요. 네. 쾌도난마라는 것이 얽힌 문제를 갖다 단 한 칼에 자른다는 뜻 아니에요? 네. 쾌도난마식으로 윤여준 의장이 정리를 하면서 그동안 좌고 우면했던 그런 인상이 아니라 지난 일요일날 마침 보니까 그날 안철수 의원이 그 기자회견하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해서 정당 공치 폐지하려는 뭐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뭐 등등등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가 보면은 그 뭐 정계특위 이런 부분 거론하고 뭐 등등등 얘기하면서 괜히 사람 달라졌다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이틀 만에 1월 21일이죠. 어제죠. 어제 보니까 17개 광역시 다 내겠다. 아니 그 흔히 얘기해서 이제 핵심은 그거죠. 두 가지죠. 일단 6.4 지방선거를 갖다가 돌파하기 위해서 2월 3월까지는 정당 만든다. 네. 정당 창당한다. 원래 3월 창당도 거의 힘든 분위기로 갔었어요. 근데 윤여준 의장 영입한 다음에 이게 굉장히 속도를 내기 탄력을 시작합니다. 붙이면서 그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 이른바 선택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17군데 다 낸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연의 정당의 모습을 갖추겠다는 겁니다. 그게 잘한 게 사실은 그동안 꼭 비유를 들자면 안철수 의원 허허벌판에서 자 모여라. 모이면은 우리 한번 당 만들어 보자. 이런 식 아니었어요? 네. 그래갖고 누가 모입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어제 마침 1월 21일, 일반 제주 선언 딱 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어렵더라도 이렇게 말뚝을 받고, 자, 이 가건물을 세워놨으니까 자, 모이자. 그러니까 김성식 의원 바로 들어왔잖아요.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보면 오늘 광주에서 보니까 현역 시의원 16분, 다음에 전직 97분 해갖고 한 100여 명이 또 오늘 집단적으로 뭐, 들어갑니까? 맞죠? 선언했죠. 오늘. 선언했죠. 그렇죠. 광주에서. 광주 전남. 광주 전남에 100명이. 100명이 넘죠. 뭐 현역은 16명이고 전직이 97명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집을 좀 지어놓고 들어와라 이래야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들어와야지. 허벌판에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와서 다 같이 힘 모아서 한번 건물 한번 세워보자. 근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창당 선언을 잘한 거네요, 그러면. 잘한 거죠. 거기도 마침 설 연휴를 앞두고 했죠. 그러면 지난 대선 때도 만약에 신당 창당 선언을 먼저 하고 문재인 후보하고 연대를 모색했다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었네요. 달라졌죠. 마침 이번에 지난해 문재인 의원이 이제 회고록 쓰면서 거기 이렇게 썼죠. 자기가 조금만 더 안철수 의원이 버텼으면, 안철수 교수가 버텼으면은 자기가 양보하려고 그랬다.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때 안철수 당시 후보가 끝까지 버티면서 밀어붙였으면은 문재인 의원이 드롭할, 즉 포기할 가능성도 있었죠. 근데 사실은 그러기에는 보니까 그 당시에 안철수 교수, 안철수 의사, 안철수 후보가 현실 정치를 너무 몰랐던 거예요. 너무 순수한 이상에만 매달려서 2012년 11월 23일이죠. 울먹울먹하는 표정으로 제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물러갑니다. 라고 먼저 손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앞서 우리 박종진 앵커 말씀한 대로 그 당시에 조금 윤여준 의장 같은 이런 프로들, 선수들이 앞에서 서포트했던 그러니까 윤여준 의장이 한 명만 있었을 때예요. 그때 민주당으로 갔지 않습니까, 문재인? 그때 글로 안 가고 문재인으로 안 가고 만약 안철수 쪽으로 갔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다. 그러니까 물론 역사에서 가정은 참 무의미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박선숙 의원이나 김성식 의원이나 송우차 의원도 사실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분들은 초선이었거든 다. 훌륭하다는 건 좀 그렇고 하여튼 다 선수지만은
윤여준 장관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주면 안 됩니까? 좀. 꽤 훌륭해요. 훌륭하신 네, 훌륭한 분들인데 분들인데 이분들은 나래도 일단은 신선하긴 하지만 초선들이거든요. 싸움하는 데는 훌륭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쟁과 싸움은 노련하게 싸움을 잘하는 노련한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윤여준 의장이 만약 그 당시에 갔다면 싸움이 달라졌어. 싸움이 달라졌고 아마 문재인 당시 후보가 먼저 손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른바 약간은 야릇한 상상도 해봐요. 그리고 그때 그냥요. 누가 나는 불리한 조건에서 그 조건을 여론조사 조건을 받아주겠다. 네. 이렇게 먼저 기자회견 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겼죠. 그죠? 이겼죠. 사직생, 생직사, 생직사, 사직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둘 다 여론조사 뭐 이렇게 하는지 저렇게 그 하는지 국민들이 보면 짜증났어요. 온갖 왜 이 두 분들이 이렇게 싸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이거죠. 정치 평론하는 사람도 보면은 머리 북북 긁어가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세상을 살지? 네. 왜 이렇게 담백하지 못하지? 네. 왜 당당하지 못하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보면 그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보면 자기를 던지면서 과감했죠. 과감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불리한 여론조사를 받아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 됐죠. 그리고 대통령 됐거든. 그때도 안철수 의원, 그때는 안철수 씨,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둘 중에 하나 불리한 거 내가 받겠다. 먼저 기자회견하는 사람이 이겼어요. 이겼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은 그러면은 판이 달라지죠. 판 전체가 달라. 왜냐면 안철수 의원이 여기 너무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나 기부업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뭔가 이 빅매치의 그 기운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흔히 얘기하는 시너지가 안 생긴 없었죠.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 단일하면 시너지가 생겨요. 1 더하기 1이 2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네. 시너지가 되려면.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안철수 그냥 후보 거의 눈물 흘리기 일보 직전의 표정으로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참 이렇게 정치판이 더러운 곳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당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나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물러갑니다. 라는 그런 인상을 주었을 때 1 더하기 1이 2가 된 게 아니라 1 더하기 1.23? 23.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가 담백하고 정정당당하게 멋지게 했었으면 한 사람은 웃으면서 후보가 되고 한 사람은 웃으면서 이른바 진짜 축하해주고 그런 모습 갖추었으면 대선 결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죠. 네. 이렇게 다 바둑 다 두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복귀를 하다 보면 딱 답이 아니, 나오는데. 복귀뿐 아니라요. 사실은 바둑은 복귀 아니라 훈수만 둬도 다 보입니다. 그쵸. 훈수만 둬도. 훈수꾼이 보면 보통 보면 아마 3단끼리 이렇게 바둑 두면은 옆에 훈수 두는 사람은 프로 5단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 보이거든요. 훈수가 더 못 둬도. 못 두고 두 손 이렇게 외로 꼬고 봐도 다 보이는데. 왜 그러지? 근데 바둑판 같이 옆에 두는데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랑 두는 사람도 같이 구경하는데 왜 두는 사람 못 보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보는지 그게 너무 희한하단 바로 말이에요. 거기에 바로 중요한 게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겨야 된다는. 그 양쪽 다 실전에 뭡니까? 바둑에 경기에 임하는 사람은 이겨야 되는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옆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로지 자기 계산만 있습니다. 서로가. 네. 그런데 객관적 입장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양쪽이 다 보이고 객관적으로 판을 보죠. 그러니까 훈수가 보면은 상당히 훌륭한 훈수들이 많지요. 네. 그 훌륭한 훈수를 갖다 우리 박종진 앵커도 많이 두셨잖아요. 저도 훈수는 많이 저도 훈수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훈수 잘한다고 직접 정찰하면 못해요. 그거는 절대 같지가 않죠.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요번에 안철수 의원 무엇보다 잘하는, 그러니까 요번에 야당들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야당들이요? 야권이 다 잘해요. 지금요? 자, 보세요. 야권이라 그러면 마태형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 예. 다음에 일단 보면 신진 기회라 할 수 있는 안철수. 그 다음에 아직은 조금 세가 작지만은 그래도 뭔가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의 정의당. 셋 다 보면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또 보면은 최근에 김한길의 민주당도 보면은 민병두 의원이 우클릭 정도가 아니죠. 앞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중도 보수 진영의 중간에 진을 쳐라. 이른바 선을 그어라. 중도파를 다 끌어와야 된다. 그래, 중도 정도가 아니라 보수 진영의 그 중간에 전선을 치고 우리 끌어와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보면 지난주, 이번주 보면은 연평도도 갔다 오시고, 김한길 대표 보면은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보면 최근에 보면 그 뭐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경제 활성화 중요하다. 경제 민주화만큼이나 경제 활성화 중요하다. 이른바 보수의 아젠다를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다 또 보면 안철수 의원도 보면 분명한 입장. 자, 나는 더 이상 좌고 우면하지 않겠다. 앞으로 130일 남은 육사지방선거까지 나는 새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17군데 다 내고 이번에 참 보니까 윤여준 의장의 선수라는 게 어제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럼 몇 석이 승리라고 보십니까? 광역단체장. 17개 중에 2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얼마나 겸손해요. 그러니까 2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보다 제가 만약에 윤여준 의장이었으면 저는 의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17개 중에 몇 개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새정치의 뿌리를 갖다 내리고 승부는 우리는 2016년 총선에서 걸겠다. 이렇게 했었으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쨌든 저는 최근에 벌써 이미 호남이 막 흔들려요. 수도권도 움찔움찔합니다. 당장 보면 17개 광역단체장이 있고 한 230개 기초단체장이 있거든요. 자, 광역단체장 중에 한두 개, 기초단체장 230개 중에 한 20군데나 30군데만 안철수 의원의 안철수 신당이 차지할 수 있으면 전 대성공이라고 봐요. 그리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윤여준 의장이 방향을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성적표로 하면 2개. 두 개만 하면 성공이라는데 그러면 2개 중에 한 개만 먹으면 반의 성공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 가능한 목표를 잡고 일반 낮은 자세로 우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직함이 없어요, 세종추에서. 그리고 뭐 행사할 때는 항상 대표로 꼭 좀 뭡니까, 이거? 이제 곧 정리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지금 그냥 의원이죠. 상황 정치다, 뭐 이렇게 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해운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죠. 보면은, 안철수 의원 말이지, 본인은 아무 직함도 없는데 상황 정치 아니냐. 항상 가운데 앉고, 항상 꽃 받고, 항상 주인공 행세하면서 직함이 뭐냐. 그리고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 찝쩍거리지 말고 본인이 직접 서울시장에 나와라. 얘기를 갖다 가장 먼저 꺼냈던 건 이해운 최고위원이에요. 이해운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에서 좀 서울시장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보면 새정치가 이제 조만간 2월달 설 연휴 지나고 나서는 창당 프로그램 내고 3월 중에 창당한다고 그러죠. 그럼 당연히 안철수 의원이야 대표 최고위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아주 과도기적이니까 조금 건 봐주죠. 창당하면은 대표 최고위원 가니까 지금 새정치 공동위원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의장 공동위원장 있습니다만은 지금 안철수 의원 우리 다 알잖아요. 아는데 굳이 형식 논리에 빠져서 당신의 직함이 뭐냐고 우리가 캐물을 건 아니죠. 하여튼 희한해요. 지금의 그 모습이. 대표 최고위원 가니까. 대표 최고위원 가지 그렇잖아요. 정치라는 게 보면은 본인이 나를 따르라. 함께 갑시다. 하고 앞장을 서야지 뒤에 사람도 따라가는 거지. 저는 뒤에 있을 테니까 앞에 가세요. 그럼 누가 따라오겠어요?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건.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안철수 의원도 그 글 쓰신 분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노벨 문학상감입니다. 노벨은 뺐어요. 그냥 문학상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지난해 4월 달에 재보궐선거로 노원에서 이제 처음 빠지달았는데 1년도 안 돼 갖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2017년 대선에 나오겠다는 것은 사실 웬만한 사람 다 아는데 그것도 그러면 임기 중에 그만둬야 되잖아요. 서울시장을. 그거 나와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우선 안철수 의원이 지향하는 것하고도 다른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은 지금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여준 의장 말씀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기초를 다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2016년에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 20석 이상 바람직하다면 예전에 김종필 총재의 자민련만에 최소 50석 이상을 얻어야만이 그 다음에 2017년 대선이 보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6.4 지방선거는 일단 기초를 다지는 그런 작업이지 여기에서 본인이 서울시장 나가면 당장 우리 박종진 앵커부터 뭐라고 물어보시겠어요? 당신 그 4년 임기 다 채우지도 않을 건데 왜 나오느냐? 그렇게 안 묻겠어요? 당연히 그뿐만이 아니죠. 그러면 너가 새정치랑 뭐냐? 새정치를 하겠다고 표방한 사람이 지금 서울시장 와서 이거 하면은 그 신당은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 네. 이렇게 묻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직접
서울시장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제 소설적 근데 소설이죠. 직접 나오면 서울시장 선거는 무척 재밌어지죠. 박원순 시장 나오고 안철수 나오고 엄청 재밌어지고. 그럼 이거 단언할 건 못 됩니다만은 박원순, 안철수, 예를 들어 뭐 정몽준이 됐든 김항식이 됐든 세 분 붙으면 새누리당이 무조건 이기죠. 아, 그렇습니다.